춘추시대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어린 아내가 있었지요.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아들 위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만일 내가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면 너의 새어머니를 좋은 사람에게 시집보내어라. 그 시절에는 왕이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하인을 산채로 무덤에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풍습을 순장이라고 해요. 위무자는 바로 순장을 걱정하여 아들에게 미리 일러두었던 것이지요. 얼마 후 위무자가 병들어 눕게 되었어요. 위무자는 죽음이 가까워지자 위가를 불러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위무자의 유언은 뜻밖에도 평소 하던 말과 전혀 달랐어요. 내가 죽거든 너의 새어머니도 함께 묻어다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위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위가는 새어머니를 아버지 무덤에 함께 묻지 않고 좋은 집으로 시집 보냈어요. 부모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따라야 진정한 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러 진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간 위가는 정작 두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해를 꺾을 만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위가의 눈앞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 넓은 초원에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 풀을 서로 엮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앞에서 달려오던 두해의 말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뒤따르던 말들도 모두 쓰러졌지요. 위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감히 돌진하여 결국 적군을 모두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적군의 말들이 쓰러진 곳을 자세히 보니 온통 풀들이 매듭지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낯을 보았던 그 노인이 위가의 꿈에 나타났어요. 나는 장군의 새어머니였던 여인의 아비 되는 사람이오. 내 딸을 무덤에 묻지 않고 시집 보내준 은혜를 갚고자 불을 엮어 도와드린 것이오. 이 이야기에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라는 뜻의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위가처럼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여러분 역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아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답니다. 춘추시대의 세력이 막강한 두 나라, 초나라와 진나라는 자주 부딪혔어요. 이를 본 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은 온갖 정성을 다해 초나라와 진나라를 설득했어요. 결국 두 나라는 동맹을 맺게 되었지요. 동맹이란 떼치 같은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같이 행동하자는 약속을 말해요. 두 나라의 대표자는 서로 침범하지 않고 나라에 근심이 있거나 자연재해처럼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돕기로 맹세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약속을 깨는 나라가 있으면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벌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초나라의 공왕이 정나라와 위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어긴 초나라의 진나라 왕 여공은 분노했어요. 결국 이듬해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한편 그때 진나라의 극시와 낙서, 법문자 이렇게 세 대부가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만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어요. 세 대부는 전쟁하느냐 마느냐로 다투었지요. 이때 낙서가 초나라와 싸우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반문자는 반대했어요. 왕으로 있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를 힘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지 그를 돕게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오. 반란을 잠재우느라
끊임없이 군사를 일으키다 보니 그때 나라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어요. 법문자는 바로 이런 상태가 온갖 어려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초나라와의 전쟁을 반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낙서의 생각은 달랐어요. 성인이라면 밖으로부터의 재난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밖으로부터의 재난이 없으면 반드시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그것을 어찌 견디겠소? 나라 밖에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나라 안에서 신하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니 진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처럼 내우외환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밖에서 생기는 뜻밖의 불행한 일을 이르는 말이에요. 즉,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산다는 뜻이랍니다. 맹자는 집을 떠나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맹자는 공부를 마치지 않은 채 집에 돌아왔지요. 그때 맹자의 어머니는 배를 짜고 있었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아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맹자에게 물었어요. 네 공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아직은 전과 같지만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짜던 배를 칼로 쭉 찢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맹자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배를 끊어버리십니까? 네 학문은 그대로인데 배를 짜서 못하겠느냐? 네가 공부를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온 것은 지금 내가 짜던 배를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니라. 훌륭한 사람은 모름지기 학문을 닦아 널리 이름을 알리되 모르는 것은 물어서 지식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학문을 닦지 않으면 도둑이나 남의 심부름꾼밖에 될 수 없느니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맹자는 크게 뉘우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맹자는 자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학문을 닦아 훗날 뛰어난 학자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단기지구란 맹자가 뛰어난 학자가 되기까지 맹자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에요. 학업을 도중에 그만두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한석봉이 집을 떠나 글씨 공부를 하던 중에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석봉의 글쓰기는 어머니의 떡썰기 솜씨에 미치지 못했지요. 석봉은 크게 깨닫고 그 길로 다시 떠나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서예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후한말 진식이라는 현감이 태구현을 다스릴 때의 일이에요. 진식은 늘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다 청렴결백하여 백성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는 자나깨나 백성들이 넉넉하게 살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덕분에 태구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에 흉년이 들자 태구현에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급기야 평화롭던 마을에 도둑까지 생기고 말았지요. 어느 날 진식이 밤늦도록 글을 읽으며 어려운 백성들의 살림을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진식은 문득 대들보 위에 누군가가 숨어있는 기척을 느꼈어요. 도둑임을 눈치챈 진식은 모르는 척하고 아들과 손자를 불러 점잖게 일렀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다. 평소 잘못된 버릇이 성격으로 변하여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 대들보 위의 군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니라. 도둑은 이 말에 깜짝 놀라 얼른 대들보 위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날이 배가 너무 고파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진식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네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네. 오죽하면 도둑질까지 했겠는가. 그렇지만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은 하지 말고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여 당당히 살길 바라네. 그리고는 진식은 도둑에게 비단 2피를 주어 돌려보냈어요. 이 일이 알려지자 더는 태구현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처럼 양상군자는 원래 대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에요. 비록 도둑은 처음에 나쁜 마음으로 진식의 집을 찾았지만 진식의 현명한 행동 덕분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때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